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인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관절 손상이 아마 어깨나 무릎보다도 발목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발목은 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인대들이 상당히 약하고 또 외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에서도 쉽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뛸 때 쉽게 다칠 수 있는 것이 발목의 그 염좌가 되겠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그 발목을 삐었다고 하는데, 삐었다, 아니면 발목이 염좌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다 인대가 손상되는, 심한 경우에는 파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의 그 염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옳을까 잠깐 소개를. 대부분의 발목의 그 염좌는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내반 손상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발목의 바깥쪽의 인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발목이 쉽게 안쪽으로 꺾이는 손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심한 경우에는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잠깐 발목 그 바깥쪽에 있는 인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그 외측에는 앞쪽부터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 이렇게 세 개가 인대가 있고요. 보통 외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거비인대, 아주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종비인대까지 다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후거비인대까지 다치기 때문에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앞쪽부터 뒤쪽으로 인대가 파열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에 염좌가 있을 때 어떤 인대가 얼마만큼 다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다치고 나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그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영상 검사와 발목의 그 기능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검사에서는 텔로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인대 부하 검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반돼서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상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이어서 불안정한 거에 동반이 돼서 관절에 통증까지 있다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MRI보다는 MRA 촬영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MRI보다 MRA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세세한 손상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A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대 그 부하 검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쉽게 먼저 다칠 수 있는 인대가 전거비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을 주고 발목을 앞쪽으로 이렇게 민다면은, 만약에 인대가 다쳤다면, 끊어졌다면은 관절이 유격이 생기겠죠. 지금 보시는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우측에 있는 사진에 비해서 좌측에 있는 사진에 발목의 유격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거비인대가 이 환자한테는 손상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비인대가 다친다면은 발목을 안쪽으로 꺾었을 때 유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져서 심하게 불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종비인대를 확인하기 위한 인대 부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좌측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관절의 그 간격도 벌어지고 뼈와 뼈 사이의 각도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검사의 양성 소견이 나오면 쉽게 종비인대가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반돼서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음파는 엑스레이상에 보이지 않는 인대나 안에 염증 같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다든지 여기에 동반이 돼서 붓거나 안에 출혈이 있다면은 쉽게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초음파 사진이 되는데 우측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인대가 파열된 분의 초음파 사진인데 인대가 파열된 쪽으로 부어있고 인대 연결동이 끊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대의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된다면은 MRA 촬영을 하고 있는데 MRA라는 것은 관절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대가 손상이 되어 있다면은 그 파열된 인대 사이로 조영제가 새 나가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발목에 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의 MRA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은 정거비 인대가 파열이 돼서 조영제가 새 나가서 하얗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종비 인대 파열된 것을 보는 사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제가 바깥으로 새 나가서 그 부위가 하얗게 원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염좌가 만성적으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 다치고 나서 그 이후로 반복적으로 자주 삐인다면은 발목의 근력도 떨어지고 밸런스 기능도 떨어지는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그 근력이나 밸런스 기능을 검사를 해서 환자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근력 검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평균치를 확보를 해놓고 환자의 근력 검사를 해서 부족한 것을 확인해서 재활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처방을 해서 운동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그 순간순간 한 발로 지탱을 하는 것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은 한 발로 그 체중을 지탱을 하고 뛰거나 할 때 그 밸런스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은 쉽게 무리가 가고 재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치료에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환자의 밸런스 기능 검사가 되는데 센터에 점이 찍히지 않고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상당히 발목이 불안정한 분이고 만약에 이분이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지려면 밸런스도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발목 염좌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거비 인대만 다쳤을 때와 정거비 인대에 동반돼서 종비 인대나 아니면 후거비 인대까지 다쳤을 때는 두 개가 좀 분리가 돼야 되고 치료가 원칙이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정거비 인대만 부분적으로 다쳤든지 아니면 정거비 인대만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다쳤고 급성기라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보호대나 보조기 착용보다는 통기부스를 감아서 고정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방기부스나 보호대나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인대가 쉽게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은 통기부스 감는 걸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고 보통 한 3주 정도 고정 치료를 하고 이후에 기부스를 풀은 후에 보호대나 보조기 착용하에 염증과 통증 치료를 하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거비 인대가 끊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걸로 인한 불안정성이나 통증이 남았다면은 저희들은 환자의 염증과 통증 치료를 하면서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력 검사를 한다면 많이 낮아져 있을 것이고 밸런스 기능도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서 염증과 통증 치료를 하면서 재활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거비 인대의 파열에 동반이 돼서 종비 인대 또는 후거비 인대가 같이 다쳤다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권하고 있고 그것은 만약에 2개 이상의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것은 비수술적인 치료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 다쳤을 때 급성기 때
적절한 진단을 해서 고정 치료를 하거나 고정 치료 이후에 적절한 염증 치료와 통증 치료,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인 경우에 이렇게 인대가 파열이 되는 급성 손상에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오고 불안정한 상황이 또 지속이 되게 되면은 관절이 이게 자꾸 자극이 가고 충돌이 되거든요. 그럼 뼈가 더 자라는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관절 안에 뼈를 싸고 있는 연골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뭐 이제 관절염도 올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이 오는 분들도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 치료보다도 발목 그 관절염 치료가 더 잘 안 된다고 저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정성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인대 파열 후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의 저희가 수술한 동영상이 되는데 인대가 지금 상당히 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쉽게 삘 수가 있고 일상생활할 때 쉽게 반복적으로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은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와 같이 관절 이 경계에 뼈가 더 자라고 이 앞에도 자라 있고 안쪽에도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뼈가 더 자라면은 그 뼈가 이게 맞닿는 그런 각도에 가면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일상생활 할 때 지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게 되는데 발목 안쪽이나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은 이렇게 뼈가 자라 있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자주 삐는데 발목에 있는 연골 손상이 됐다면 그건 아주 꽤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일상생활할 때 지장이 아주 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관절에 연골이 손상이 오는 그림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발목이 이렇게 삐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관절 안에 뼈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관절염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런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온 분인데 사실 발목에는 이미 관절염이 오면은 해결하기가 참 힘듭니다. 궁극에는 먼저 관절을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서 인공관절까지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발목에 그 염자인 경우에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그 보여드리는 사진은 급성 인대 파열로 인해서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파열된 분의 수술 사진인데 발목의 인대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심한 손상이 오게 되면 인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이제 막상 해보면은 절개를 들어가면 안에 뼈가 보이는 상황들이 거의 그 다반사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대뿐만 아니고 관절막까지 꼼꼼하게 봉합을 하고 주위에 있는 조직을 보강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흡수성 봉합자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결과도 좋고 강하기 때문에 쉽게 재발도 안 되고 결과도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생길 수 있는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원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